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있어. 장례를 대하는 주인공 메르소의 모습에 대해 얘기를 했고, 어머니의 관을 열지 않는 행동, 거부가 그에게는 좀 드문 행동이라고도 말했어. 그리고 메르소가 거부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했어. 이웃에 레종이라는 남자가 있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직업이 창고 감독이라고 말하는 여자를 등쳐먹는 남자야. 레종은 메르소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때려서 도망가 버린 여자를 깨어내기 위해서 편지를 한 통 써달라고 부탁해. 그것도 그 여자와 같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여자에게 낙인을 찍기 위함이었어.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지. 편지가 성공적인 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레종과 여자는 그 레종의 집에서 재회를 했고 좋은 꼴을 보지 못했어. 의도가 좋지 않았으니까. 평소처럼 레종은 다시 여자를 때렸고 경찰이 왔어. 메르소는 레종에게 증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여자가 맞을만 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출두를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았는지 레종은 메르소의 사무실로 연락을 해왔어. 레종과 함께 살고 있었던 여자, 때렸던 여자, 도망간 그 여자의 오빠 무리까지 연루가 되면서 상황은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었어. 이 보고를 받은 메르소는 레종에게 필요한 연락을 하겠다고 해. 좀 더 부드러운 노선도 있어. 말이라는 여자가 있지.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야.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 메르소와 우연하게 만났어. 그리고 육감적인 교감을 해. 바다를 떠나면서 메르소가 넥타이를 챙기는 것을 보면서, 검은 넥타이를 챙기는 것을 보면서 마리가 이제 그제야 눈치를 채지. 메르소가 자신과 희희낙낙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 어색함은 금방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메르소의 태도에 전염되어서 사라지지만 메르소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야. 어머니의 간을 뒤로 한 채 관능적인 입맞춤도 할 수 있고 여자의 가슴도 만질 수 있어. 마리가 자신을 사랑하냐는 말에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결혼하자는 말에 알겠다고 해.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결혼은 할 수 있는 남자. 이 주변의 요구에 생각은 하지만 고민은 그닥 하지 않는 거절을 모르는 남자야. 그래서 메르소의 행동에 있어서 망설임, 거절 같은 것은 조금 눈에 띄는데 방금 또 하나가 있었어. 마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는 거야. 메르소의 관계는 좀 이치에 맞지 않아.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행동이나 감정, 말이 비례하는 게 상식적이잖아.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더 친밀한 말을 하고 감정을 나누고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보통이야.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행동을 하진 않잖아. 메르소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
친구도 되어줄 수 있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메커니즘을 확인하게 될 거야. 그 전에 다시 돌아가서 거절을 하지 않는 메르소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메르소의 말투, 서술의 상태인데 그보다는 생각의 습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돼. 서술은 메르소가 감각하는 주변의 묘사, 이건 자극이야. 그리고 메르소의 반응, 실제 행동이나 말을 포함한 생각의 흐름이야. 주변의 상황과 상대방의 말, 행동 같은 것들도 이 메르소를 통과해서 서술이 돼. 그건 1인칭 시점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특징이기도 해. 여하튼 작품의 특성상 독자는 메르소를 감각에서 반응까지 관찰할 수가 있어. 생각의 흐름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 메르소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레종의 여자 문제에 깊게 관여하게 돼. 레종의 집에 들어가기, 레종의 의견에 동조하기. 이건 레종이 여자에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레종이 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기, 경찰에 진술하러 가기, 이후 이제 여자의 오빠 무리와 싸움이 일어났는데 방관자가 아닌 일행이 되기. 소설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이 두 개의 장을 가르는 사건, 살인에서 총을 발사하기까지 이런 행동들에는 판단이 없었어. 눈에 띄는 결정이 없었어.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도 아니고 명시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서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메르소는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해. 생각이 행동을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 사실 생각이 걸리지 않도록, 행동이 멈추지 않도록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문장을 다듬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그렇게 할지 알 수 없지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은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레종의 무자비한 행동을 지지하게 된단 말이야. 이런 태도가 주변의 무관심에서가 아니야. 메르소의 설명에서 풍기는 냄새는 오는 자 안 맡고 가는 자 안 붙잡는 느낌이거든. 장래를 대하는 그 무심한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그런 행동은 사실 이 다듬은 문장으로 만들어진 생각이 메르소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흐름과 같아. 관계, 친분에 대해서 살펴볼게. 메르소의 관계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어. 메르소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지. 마리와 레종을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는 사랑하냐고 메르소에게 물었고 메르소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 레종은 메르소를 자네라고 불렀고 메르소는 레종의 이 말, 행동을 문장으로 남김으로써 그 호칭을 주시하고 있음을, 또 그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줘. 하지만 이후에 레종이 우리가 친구냐는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 우리는 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살라마노라는 나이든 남자, 메르소는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살라마노를 좀 주목해야 돼. 메르소가 살라마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 미묘한 애정 같은 것이 느껴지지만 또 그에게 위로도 건네고 온기도 전하지만 서로에게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어. 둘은 깊어지지 않아. 어떤 젊은 남자가 영감에게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 이야기 속에서 메르소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미묘한 애정을 드러내는 태도가 이 포착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영감을 의미심장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메르소라는 인물을 보면 인간미가 없잖아. 이런저런 귀찮은 부탁을 들어주는 레종에게도, 시간을 보내고 몸을 썩는,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하고 있는 마리에게도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아. 유일하게 연민을 느끼는 대상처럼 보이거든, 살라마노가. 자의적인 따뜻함이 드러나. 레종과 마리, 이 둘 사이 어디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더 깊으냐, 덜 깊으냐, 밀도를 생각해봤어. 근데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의 관계인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